자, 82페이지에 1번입니다. 고난도 문제에서 x분의 y의 값이 일정하대. 무슨 말이에요, 이거? x분의 y의 값이 뭔가로 일정하다라고 해요. y는 ax. 그러면 민주가 반비례 이거 무슨 관계가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a가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는데 몇으로인가 일정하다라는 거 y는 ax다 이제 얘를 봤으면 정비례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만약에 몇 배가 되고 몇 배가 되고 몇 배가 되는 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뭘 생각을 해야 되지 이제?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한 것처럼 해봐. 8과 5분의 1처럼. x랑 y가 둘 다 나와 있는 걸로 x분의 y를 구해요. 그렇지.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네. 여기서 똑같이 그러면 y를 5분의 2, x로 나눠서 8 곱하기 2분의 2분의 5. 여기가 20. 20이 되는 거 얘는 y는 20x구나 라는 거 됩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이 a라는 건 얘의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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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배인 거야. 따라서 a는 몇이에요? 그럼 6인 게 되고요. b는 2분의 1. b는 그럼 2분의 2분의 1인 거 되고요. 여기에 또 20배 10이요. 해주면은 c는 12 되는 거죠. 그럼 a 더하기 2b 더하기 c니까 6 더하기 1 더하기 12 해주면 19입니다. 나와주면 되겠다. 왠지 이해됐나요? 요거의 값이 일정하다라는 거. 그러네. 선생님이 반비례에 대해서는 x 곱하기 y가 a로 일정해 주세요. 이것만 설명했었는데 정비례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네. y를 x로 나눈 값이 일정하다라는 거.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적 시험에 나온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8번 문제가 더 어려운 거죠. 8번, 17번. 자, 8번 봅시다.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선분 PQ와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은 요 선에 대한 정보랑 그치? 그리고 요 선에 대한 정보를 생각을 하면 돼. 대각선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선분 PQ와 만나기 위한 정비례 그래프잖아요. 그쵸? 네. 그럼 빨간색은 그래프 어떻게 돼요? 빨간색 그래프가요. 빨강색은 y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5x. 잘했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5x. 이게 바로 나와야 돼. 뭐 그렇게 통지럽되는 거야? 가연아 뭐 하는데?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5x. 파란색은 y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그렇지. 7분의 1x. y는 마이너스 7분의 1x야. 이게 y는 마이너스 7x다 하면 안 돼. 네. 알았어?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수연아 여기서부터 여기야. 그치? 자, 그러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인 게 있고 마이너스 2분의 5인 게 있어. 작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더 작아요. 그쵸?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0이고 마이너스 7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5야. 우리가 원하는 건 어딜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 마이너스 7분의 1 이상. 이렇게 와주면 되는 거지. 네. 알겠어? 다르게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요거보다는 그래프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아져야 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절대값이 작으려면 이쪽인 거지. 네. 그리고 요거보다는 기울기가 가팔라져야 돼.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져야 돼.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는 건 음수에서는 0에서부터 멀어지는 거.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 마이너스 7분의 1 이하. 이하. 알겠어? 이거 읽는 것도 너네 연습 많이 해야 돼. 알았어? 네. 뭐 A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7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수학적인 기호 이용해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자, 11번은 대놓고 나왔어요. 반비례하는데 뭐랑 뭐가?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대요. 이거 선생님 다이빙하러 다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런 거 많이 해요. 이제 딱 다이빙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위에 이렇게 그
공기통을 매거든요. 아, 저거 공기 점점 커지는 거. 맞아요. 공기통을 이렇게 메고 들어가는데 과학 시간에 했어.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기통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게 그 다이버가 딱 들어갔어. 수면에 있을 때랑 밑으로 내려가서 10m, 수심 10m가 됐어. 그러면 수압이 정확히 2배가 돼. 그럼 20배는 그럼 4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20배가 4배라니? 아니, 2배. 아니, 그럼 20m, 20m. 20m면 그러면 4배가 되는 거지.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이만큼 공기가 차 있었잖아. 가득 채웠어. 이만큼 공기가 채웠었잖아. 그럼 이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반.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저거를 근데 숨으로 쉬면 반만 쉬어. 저거 자기가 숨 쉬는 양이 반만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이게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폐에 들어가는 건 조금만 마셔도 거예요? 되는 거지. 퍼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처음에 그냥 너무 생각해봐. 많은데 이거 그 산소 중독 물 때까지는 탱크에서 좋잖아요. 나왔어도 수압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작은 상태로 넘어오는 거야. 음. 이게 물탱크에서 나온다고 확 커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리고 안에서 놔둬도 자, 어쨌든 자, 지금 그렇게 있어요. 그럼. 자,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해요. 그죠? 그러니까 압력이 2배가 되면 당연히 부피는 반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기압. 자, 그러면 부피 곱하기 압력이 이게 일정한 것이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압력이 2기압일 때 부피가 10세제곱센티미터. 그러면 뭘로 일정? 20으로 일정. 맞니? 네. 자, 부피가 40이면 압력은 그러면 20으로 일정하려면 2분의 1기압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2분의 1기압은 하늘 위로 올라가야겠지, 그치? 공기 중으로 올라가야 공기가 희미하니까. 자,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1, 3, 5, 6, 1대에 각각 y의 값이 모두 자연수가 되어라 라는 거는 x 곱하기 y가 a일 때 x가 1이어도 y가 자연수, x가 3이어도 y가 자연수, x가 5여도 y가 자연수, x가 6이어도 자연수.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따져야 되는 건 1과 3과 5와 6의 공배수여야 하는구나. 그 중에서 가장 작은 A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 따져주면 되는 거지. 자, 최소 공배수를 따질 때 여러분 1은 당연히 무시해도 되고요. 3과 5와 6의 공배수를 따질 때 3은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옳지. 옳지. 그러니까 30이에요. 나와주면 끝이. 5와 6의 공배수니까 30. 그치? 좋아요. 대답 나온 거는 너무 좋고. 좋아요. 그러면 자 17번 다시 봅니다. 이 지금 반비례 그래프의 식이 바로 나와야 돼. 이 x값이 8일 때 y값이 2분의 3이야. 네. 그러니까 얘는 y는 x분의 몇이에요? Y는 곱해서 X분의 12인가요? 16분의 3이요. 12. 아니, 이렇게 곱해야 될 거야. 이렇게 곱해야 될 거야. 네, 12예요. 12예요. 그치. 자, 그러면 y는 bx와 만나달래. 그러면 다시 한번 요 순간을 찾아야 되고, 네. 그리고 요 순간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지. 네. 자, y는 x분의 12에서 x값이 2일 때, 그럼 y좌표 값이 몇이어야 6이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a는 2,6인 거고요. 얘는 8,2분의 3이니까 직선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16분의 3x인 거죠. 그렇죠? 헷갈리면 해보면 됩니다. 네. y는 ax의 그래프가 8,2분의 3을 지나요. x 대신에 8 대입할 거고 y 대신에 2분의 3을 대입해서 등식이 16분의 3. 성립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2분의 3은 8a예요. a는 16분의 3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y는 16분의 3x인 거지. 자, 그러면 요 범위가 되게 하는 b는 이제 16분의 3 이상 그리고 3 이하 2,6이니까 y는
얘는 당연히 y는 3x인 게 쉽게 나와야 되죠. 16등에 3 이상 그리고 3 이하 나와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눌러할까요? 근데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이거 최상위 라이트에서 똑같은 문제 풀었었죠? 어려운 문제라고 했죠, 그쵸? 한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에서 기역과 니은이 나타내는 식을 각각 구하여라. 아, 근데 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B가 B가 5,5라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 C는 몇 콤마 몇이고 A는 몇 콤마 몇이에요? C는 5,3이고요. C는 그래 5,3이지. A는 3,5. 3,5겠죠? 네. 그러면 기역은 뭐야? 기억은 3,5를 지나요. 기억은요. O는 Y는 3분의 5 X. 3분의 5x. 그리고 요거 파란색은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5분의 3 X. 그러네. y는 5분의 3x. 끝인 거예요. 왜 못하지? 기억은 3분의 5x, 리은은 y는 5분의 3x. 20번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3km 떨어진 도서관까지 지훈이는 자전거를 타고 욱재는 걸어갔어요. 아, 좋아.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했을 때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고 방과 시간과 x축, 가로축이 시간인 거고 y축은 뭐인 거예요, 여러분? 미터. 그치? 얘들아, 봐봐. 이 그래프에서 뜻하는 걸 생각을 해봐. x축이 뜻하는 게 뭐라고? 시간 단위가 초 단위인 거야. 맞지? y축이 뜻하는 게 뭐예요? 거리 단위가 미터인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치면 기울기가 뜻하는 게 뭐인 거예요? 기울기가 뜻하는 게 x가 x값의 변화값은 x값의 변화랑 거는 y값의 변화랑 그래서 x가 변하는 건 뭐의 변화야? x가 변하는 거는 시간의 시간의 변화. 변화. y가 변하는 거리의 건 변화. 거리의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 끌릴거려. 기울기는 뭐분의 뭐라고 다시 한번 x값 변화랑 분의 y값 변화랑인데 시간 변화분의 거리 변화. 시간분의 거리가 뜻하는 게 뭐야? 시간분의 거리가 시간 이게 속력이야. 속력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이 빨간 그래프, 파란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또 뜻하는 게 뭐다? 속력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더 빠르다. 빠르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가로가 이런 뜻하는 경우에는 게 시간이고 세로가 뜻하는 게 거리인 경우. 반대로 알겠죠? 그러면 저 위에가 초고 아래가 미터면 근데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는 잘 안 나오기는 해요. 보통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항상 x값 변화량 분의 y값 변화량. 시간이 이만큼 흐르니까 이만큼을 이동한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그랬을 때 이동한 거리 사이의 관계. 경과 시간과 이동한 거리 사이의 관계를 쭉 나타냈을 때 x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y미터라고 할 때 지은이와 욱재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을 각각 나타내시오라고 했어요. 자, x분 동안 이동한 거리입니다. 지금 그래프는 근데 뭐가 달라요? x 초 동안 이동한 거리 미터예요. 알겠니? 그럼 그래프상에서 들어와 하지 마. 기울기가 뜻하는 거는 미터 퍼 세컨이죠. 그래프상에서.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미터 퍼 미닛 구해달라라는 거 알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지훈이는 미터 퍼 세컨이 어떻게 나오나요? 지훈이는 어떤 점을 찾아줄까? 요 점을 찾아줄까? 60초당 600m네요. 아니면 그냥 똑같이 40초만. 그 40초당. 자, 다시. 지훈이는 그러면 40초에 400m를 가는 거니까 1초당 10m를 가는 거고 그러면 1분의 60배에서 600m. 따라서 지훈이는 y는 600x 끝인 거야. 정인 이해됐어요? 단위가 다르다라는 거 이때까지 설명하고 있었잖아. 오케이? 너도 내려놔. 미터 퍼 세컨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라고? 미터 퍼 미닛이라고. 박정인 이해했어? 자, 이 욱제는 어떻게 돼요? 욱제는
얘는 얘는 40초에 40초에 100m 좋아요. uk제는 40초에 100m 그러면 1초에 2분의 5m 그러면 1분 60배 해주면 150m 그럼 uk제는 y는 150. 150x 옳지. 자 지은이가 도착한 지 몇 분 후에 uk제가 도착하느냐 그러면 3000m를 가는데 지훈이는 지은이는 5분이 걸려. 5분이 걸릴 거고 uk제는 20분이 걸려요. 20분이 걸리겠다. 그러니까 몇 분 차이는 후? 15분. 15분 후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22번이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자, 문제 정확히 지금 읽어보세요.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문제 다시 읽어봤나요, 여러분? 네. 22번에서 문제 원하는 건 뭐냐면요. 이 색칠되어 있는 영역 안에 점을 이렇게 찍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1,3 이런 식으로 정수 콤마 정수로 나타날 수 있는 점이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반비례 그래프가 y는 x분의 8입니다는 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보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x좌표 값이 1인 지점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몇 콤마면? y좌표가 8. 1,8에서 만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생각을 해봐. 1,8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 이 그래프 위의 점입니다. 네. 문제에서는 분명히 뭐 하라 그랬어요? 좌표축 및 곡선 위의 점은 정수 콤마 정수가 맞지만 포함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럼 1,8은 우리가 세는 점이 아닌 거야. 맞니? 그러면 뭐뭐 있어? 1,765 1,765,4,3,2,1까지 맞죠? 몇 개예요? 1, 2, 3, 4, 5, 6, 7이니까 x좌표 값이 1인 지점에서는 7개 나와요. 맞아요? 그럼 x좌표 값이 2인 지점에서는 여기에 4니까 이거 2,4죠 이제 그치? 그러면 2,3, 2,2, 2,2,1. x좌표 값이 2일 때는 정수인 y좌표 값이 3개인 거고 x좌표 값이 3일 때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에 3, 곱해서 8이 되게 3분의 8인 거 맞아요? 3이 안 되잖아. 3이 안 되는 게 맞죠? 왜냐면 3 곱하기 3은 9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x좌표과 y좌표 값을 곱해서 8인 지점인데 x랑 y랑 곱해서 9가 되는 건 한 이쯤일 거야. 네. 자, 어쨌든 이 점이 3,3분의 8이야. 그럼 얘보다 작게 여기니까 y좌표 값이 작게 3분의 8보다 y좌표 값이 작게 정수 콤마 정수는 3,2, 3,1 그래서 x좌표 값이 3일 때는 몇 개? 점 2개 된다라는 근데 거예요. X랑 Y가 모두 정수인 점에.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 값이 3인 이 라인에 3,1이 있을 거고 3,2가 있을 거라고. 아. 이해했어? 네. 그러면 또 그 다음으로 x좌표 값이 4인 이 지점에서는 여기에 4,2가 그래프 위에 있을 거고 4,1 그래서 x가 4일 때 y가 정수인 거는 네. 하나밖에 없고요. 그럼 x가 5일 때 봐봐. 그럼 5, 여기에 5, 몇? 5,5분의 8. 5분의 8. 그렇지. 얘도 2가 안 되죠. 1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렇지. y좌표 값이 정수인 점이 1. 여기에 6일 때, 7일 때, 8일 때 여기가 8,1이거든요. 그쵸? 네. 그럼 이 순간에는 요 줄에는 y좌표 값이 정수인 게 아예 있을 수가 없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x좌표 값이 6일 때는 6,1 있을 거고 7,1 있을 거예요. 자, x값이 5일 때 y좌표 값이 정수인 거 하나 있다라는 거고 6일 때도 x값이 하나 있고 6일 때도 하나, x값이 7일 때도 하나, x값이 8일 때는 0개. 없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더해주고 다 곱하기 하면 돼요. 더하고 그렇지. 이쪽 영역까지 생각해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 16 곱하기니까 32. 답이 32. 16으로 했는데 맞았는데. 22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맞고 다음 시간에 누적에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점 A의 좌표네요. 그쵸?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y는 2x 그래프 위에 a, b가 있는데 이 a, b는 y축과 수직이다라는 건 당연하게도 x축과 평행이에요 라는 뜻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길이가 5잖아요. 네. 맞니?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여기 뭐를 기준으로 잡아볼까요? A를 저게 왜 뭐예요? 왼쪽에 아,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길이가 5다라는 건, 이 길이가 5다라는 건 문제에 나와 있는 얘기. 네. 자, 점 A를 A의 X좌표 값을 P라고 잡을 거야. 그러면 A는 몇 콤마 몇이 되나요? P 콤마 P콤마 3분의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P가 될 거예요. 네. 맞니? 네. 자,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AB가 길이가 5. 그러면 점 B는 너네들 어떻게 표현할래? B는 이 5 길이가- 빼기 P. 5예요. 저 옆부분이 P니까 얘는 5 빼기 P로 표현 되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길이가 5래요. 네.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수업 열심히 듣는 척 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이 길이가 5래. 그러면 점 B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볼까? P 5 마이너스 P. 왜 5-P야? P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P는 아니야. P 마이너스 5만큼 오른쪽으로 가잖아. 아 P 플러스 5. 그래. 아, P 플러스 5, 콤마 0이 이제 요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B의 X좌표 값이 P 플러스 5인 거야. 플러스가 5 마이너스 P 있잖아요. P 플러스 5랑 5 마이너스 P랑 같아? 같지 않아요? 아니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그거 어떻게 같아? 2 더하기 5랑 5 빼기 2가 같아? 응.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모양부터가 다르잖아. 자, 그러면 보자. 2라는 점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 P 플러스 B, 점 B. P 플러스 5 콤마 2P 플러스 10. 2P 플러스 10. 왜? Y는 2X Y는 위에 2X. 점이기 때문에. 아, Y는 2X 위에 점인데 X좌표 값이 P 플러스 5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엔 뭐 하면 돼요, 이제? 두 점이 어떻다 그랬어, 아까? 평행해요. 네. 문제에서는 이제 Y축과 수직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말을 선생님은 바꿔서 X축에 대해서 평행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이제? 요 Y좌표 값하고 마이너스 요 Y좌표 값이 같아야 되겠죠. 네. 마이너스 3분의 2P는 2P 플러스 P 10 플러스 10.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7P가 10이니까 P는 마이너스 7분의 30 나와줘야겠네. 그치? 그랬을 때 2, 4분면 위에 점 A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으면 요 P 값이 마이너스 7분의 30이니까 A는 마이너스 7분의 30, 마이너스 7분의 30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하면 플러스 10, 7분의 20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이게 A의 좌표예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P는요, 정비례 관계 Y는 5분의 8X 위에 있는 점이에요. Q라는 점은 8,0이고요. 원점 O에 대해서 삼각형 POQ의 넓이가 16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의 넓이가 16이래. 가로의 길이가 8인 게 나와. 그러면 뭘 알아, 우리는? P의 Y좌표를 알아요. Y좌표 값이 몇이야? 알아요. 그렇지. 정확한 나는 표현이었죠. 이백- 얘가 어, 뭔가 콤마 뭔가 4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Y 뭔가 콤마 4라는 점이 y는 5분의 8x 위에 있으니까 4 y는 8분의 5분의 8x 위에 있으니까 Y의 8 x 대신에 뭔가를 대입하고 y 대신에 4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 4는 5분의 8 곱하기 네모니까 양변에 8분의 5 해주면 5는 2분의 5다
2분의 그렇죠? 5,4. 그러니까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게 2분의 5,4입니다. 나중에. 그렇지. 좋았고, 잘했고.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생각해봐. 반비례 관계는 어때야 돼? X좌표 값하고 Y좌표 값의 곱이 같아야 돼. 집중해서 설명 들어. 자, 그러면 이거의 X좌표 값이 2고요. 요거의 X좌표 값이 3이거든요. 그러면 뭘 생각을 해야 될까? 이 A라는, 라지 A라는 점이 2, 어쩌고고요. C는 6, 6,5. 뭐 저쩌고예요.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같으려면 어때야 돼요? 6세모는 이 네모랑 6세모는 2네모랑 같아. 자, X좌표 값이 3배가 됐잖아. 네. 그럼 Y좌표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3분의 1배. 3분의 1만큼 줄어야 되는 거죠. 6,3.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얘의 X좌표 값을 뭐 A 있으니까 하지 말자. T예요 잡으면 얘는 3T. Y좌표 값이 3배인 3T여야겠죠. 이해돼요? 네, 그리고 자, 다시 2,3T랑 6,T인 거야. 얘는 X좌표 값이랑 Y좌표 값 곱했을 때 6T죠? 얘도 똑같이 6T가 되는 거죠. 다시 X좌표 값이 3배가 되었어. 그러면 앞에 봐. Y좌표 값은 3분의 1배가 되는 게 문제에서 말하는 반비례 관계야. 그렇죠? 자, ABCD의 넓이가 24래. 생각해봐. 그러면 이 길이가 4잖아. 그럼 이 네. 길이는 몇이에요? 6. 6이어야 되죠. 두 개의 차가 여기니까 3은 3. 그치. 3t와 t의 차이가 2t인데 얘가 6인 거잖아. t는 네. 3인 거네. 그러면 이 점은 이제 2,9인 거고, 요 점은 6,3인 거고, 상수 a의 값이 곱해서 xy 값 곱해서 지금 18이죠? y는 x분의 X분의 18. 18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그쵸? 네. 마지막 30번 문제인가요? 네. 자, an 0,n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반비례 관계 x분의 5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한대요. BN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N이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비례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 AN인 거고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할 거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을 CN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직사각형 O, AN, BN, CN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몇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죠? 네. 뭐예요? 이 S1, S2, S3, S5, S4, S5 다 5예요. 반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5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거든, 요거든, 이거든 뭐든 상관없이 넓이가 그냥 무조건 다 5인 거라고. 맞아? 그러면 답은 몇이겠어요? 5짜리가 10개니까 답은 50 끝인 거죠. 저게 저 뜻이었지. 그럼 곱한 줄 알았어. 숫자가. 아, S1, 네, 그냥 S 곱하기 2 곱한 이게 아니에요. AN이라는 점을 A1, 그럼 B1, C1인 거야. 그때는 사각형 그때는 사각형 S1의 넓이라는 게 사각형 OA1, B1, C1의 넓이가 되는 거고 S2는 이제 이 Y축에 A2를 잡으면 얘에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뻗어나가서 얘가 B2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Y축에 평행하게 X축으로 수선의 발을 그어주면 이게 C3가 되는 거. 그러면 S2다라는 건 사각형 O, A2, B2, C2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겠죠? 저기 C2 해야 돼. 미안해요. 알겠나요? 어찌되었든 넓이가 무조건
5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반비례에서의 반비례에서의 성질이죠. 맞죠? 네.